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3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경심 씨에 대한 선고에서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에다가 법정 구속을 선고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실형 징역 4년의 법정 구속 안 하는 예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여러 점을 고려한다면은 법정 구속 안 하고 그냥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되도록 봐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법정 구속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보통 구속 사유는 주거가 부정하고 달아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구속 사유가 되는데 원래 재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이 되면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연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쟁점이 있죠.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죠. 그런데도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 재판도 그런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장 임정엽,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가 아주 엄정하게 논고를 통해서 왜 법정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정경심 피고인은 일관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렇게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극과 극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재판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심판 역할을 하는 판사들은 그동안 쭉 지켜보다가 오늘 선고를 통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맞다. 그리고 정경심 측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래버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을 이번에 확실하게 한 점이 이번 선고의 핵심입니다. 뭐 법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엄정하고요. 정경심 그리고 조국 뒤에 있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일종의 심장의 대못을 받는 겁니다. 심장의 대못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억울하다고 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잘못했다는 인정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술 더 떠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즉 속지 않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아주 공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도 해당되는 거죠. 속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달아날 염려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모든 걸 봐서 증거를 조작,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정 교수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으나 또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과거에도 증거인멸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재판,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 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 씨, 이 사람은 정 교수의 동생입니다. 정모 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고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 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은폐를 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 자산관리인 김 씨와 함께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다면서 검찰이 김 씨로부터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자신의 노트북을 은닉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은닉하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PC를 어디에 숨기는데 정 교수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니다, 숨겼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 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으며 정 교수가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정말 정경심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즉 법정 증언을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위증을 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 또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를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거는 정치적으로 저렇게 한다, 개인적 목적으로 저렇게 한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했다고 몰아세웠다. 이게 법정 구속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판받는 사람들 이거 좀 참고를 해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발 위증하지 말자 하는 경고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령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경심, 조국 두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을 단죄한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단죄입니다. 이게 또 거짓말을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법정에 그 문제가 들었으면 그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도 법정에서 감추기 위해서 증인들에게 압박을 해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고 진실된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가해가지고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그게 응분의 처분으로서 법정 구속한다. 이번 이 선고문에서 핵심은 바로 이 법정 구속의 사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법치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고 자신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엄중한 법적 응징이 내려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